2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성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마다 만나는 우리 장의성 지점장님. 네. 자, 지금 보니까 오늘 일단 주제가 굉장히 혹합니다. 연초부터 랠리가 화끈했지만 미니 버블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최근이 좀 미니 버블에 그런 끼가 있었고 네. 그래서 AI는 뭐 랠리를 지속하겠죠. 네.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10년짜리나 네. 좀 단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미니 버블이라는 얘기는 약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모든 미국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고민,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네.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이걸 너무 올라왔어. 너무 올라왔나? 그리고 네,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게 뭐 사실 저도 똑같아요. 오늘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 못 나온다 뭐 나오고서 오른다 내린다를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앞서서 우리 박종원 팀장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시장의 분위기 잘 설명을 해줬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영상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고민이 되니까. 근데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게 역대 이렇게 기대치가 허들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허들이 높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엔비디아가 혹시라도 실적이 실망스러워서 빠지면 AI와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동반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목요일 아침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샘플 TV도 많이 나왔었던 지금 이호석 대표님하고 나눴던 얘기인데 조정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네, 대비. 베팅과 대비는 굉장히 다른 뜻입니다. 네. 그 얘기 뭐냐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정도 보세요, 여러분들? 5대5부터 6대3, 6대4, 7대3.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올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너무 올라왔어.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 올 거야 아니면 아니야 기대치가 충족해서 더 갈 수도 있어. 목표가는 더 1000불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지만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진짜 쫄깃한 이런 부분을 약간 좀 내려놓고 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조금 피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은 정말 수익률 정말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도박을 하는 이러한 투자보다도 뭔가는 좀 한 발짝 뒤에서 좀 이번 실적은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근데 맞는 말씀이신데 주가의 조정이 나올지 말지에 대한 확률은 저는 아예 모르겠지만 실적이 나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실적은 무조건 좋죠. 좋은데 무조건 좋은데 기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거기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보다 잘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의 확률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이던스일 것이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연간 이제 전망일 텐데 근데 이제 저도 한 6대4 정도로 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대4 정도면 조정에 베팅을 할 정도 아니에요. 조정에 베팅이라 함은 갖고 계신 모든 엔비디아를 파는 게 베팅인 거죠. 현금화를 하는 게. 더 나아가서는 숏을 혹시 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베팅인 건데 저는 그거는 아니고 대비라는 대비를 거는 해야 된다. 대비는 자꾸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는데 대비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특히 포지션의 내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조정 받을 걸 알고 홀딩 하시는 것도 조정에 대비하는 겁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좀 빠졌다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한 달 반 남짓 너무너무 좋으셨죠. 매일매일 미국 시장 휴장이 웬 말이냐. 되게 싫었죠. 휴장 싫죠. 그쵸. 올라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게 기대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횡보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심리적인 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하다못해 좀 조정을 뭐 10% 많으면 15% 20%까지도 받고 다시 갈 거니까 네. 다시 갈 거는 저는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조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것도 대비고요. 내가 기대치를 낮춰놓는 것도 그리고 굉장히 비중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주 약간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나 상관없어. 난 지금도 뭐 한 2, 3년 갖고 있었어. 뭐 이런 조정이 있었어가 난 아닌데 3천 불 때 팔 거야. 예, 근데 그렇지 않은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막 엄청 베팅을 하셨는데 한 1, 20% 빠지면 내가 되게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심리적으로 못 견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파시면 그죠? 그런 그래도 좀 팔았으니까라고 할 그 조정이 오더라도 또 근데 그 모든 근간에는요 안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다 파시는 건 뭐라고요? 그거는 조정에 베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없어서 되게 서운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잘 보셔야겠죠. 저는 내심 다 정리하자. 거의 뭐 마카오 박이 될 뻔했네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엔비디아라고 한 주식이 얼마나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저 보여주세요. 차트인데 여러분들 엔비디아라고 하는 주식이 작년에요. 상반기 때 오른 주식입니다. 지금은 물려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박스를 쳐놓은 건 뭐냐면요. 7월부터 12일까지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저희는 안 올랐어요. 방송하는 꽤는 엔비디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00달러에서 500달러에 갇혀 있었고요. 그 얘기는 500에서 400으로 떨어질 때는 몇 퍼센트 빠지는 거죠? 20%. 그죠? 근데 여기서 500달러에 기가 막히게 파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다시 못 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죠. 내가 500에 기가 막히게 팔았는데, 그죠? 다시 못 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설사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최대 20% 조정이 나올지언정 그냥 갖고 있는 게 결국엔 그런 분들이 정말 단기 고점에 잘 판 분보다 오래오래 갖고 있던 분들이 결국엔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고도로 훈련된 트레이더들은 다시 사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판 거보다 15% 높게도 사거든요. 이게 맞다면. 근데 저도 그런 거 잘 못하고요. 아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게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냥 기대치를 내려놓고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도 조정에 대비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또 이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쉬지 않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심하게 보면 6개월 박스권이었다니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올해에도 이런 박스권을 몇 번 겪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박스권이구나 하지 500에서 400이면 20%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나올지 아니면 요번에 한 번 더 뻗고 나올지 근데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거죠. 그냥 분명히 쉬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게 단기 꼭지 잘 파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네요. 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과거만 보면 그냥 500달러에 팔았다가 400달러 딱 샀으면 최고인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누가 근데 저때 500달러에 팔면 빠졌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 기분 좋아. 야, 역시 나는 신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화나는 사람들은 못 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반기 동안에 엔비디아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많았죠. 그랬었어요? 하반기 동안 많이 지금은 여러분들 다 까먹 중국 중국에서 못 판다, 중국 매출 준다 이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그 피크아웃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거나 약간 조정을 받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은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죠? 지금 실적 발표 전까지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저는 일단 조정 가능성을 6대 4로 저도 좀 높게 봅니다만 분명한 거는 끝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 못 파시더라도 이 랠리는 더 이게 지금
오늘 보시는 가격이 설사 조정이 오더라도 그 마지막 역사적 고점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시고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은 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셔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지정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실 뭐 가벼운 미니 버블의 징후가 뭐 좀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말씀. 지금까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것도 있었어요. 일단 엔비디아의 포모가 좀 왔었었고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제 생각보다 또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끝은 되게 높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높게 올라왔고 또 엔비디아를 못 사신 분들이 그 대안으로 찾는 주식들이 또 물론 저는 그 주식들이 저는 밈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용이 있고 엔비디아가 선택한 이유가 있고 엔비디아와 연결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하루 상승률이 막 그렇죠 50% 이상이 나오는 게 있었고요. 이 모든 근원에는 우리 황 사장님도 있지만 이 버블을 지금 앞으로도 만들 거고요.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급하게 만든 데는 저는 샘 알트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샘 알트만이 얼마를 불렀죠? 9,300조 원. 그쵸, 이제 7조 달러니까요. 네, 7조 달러를 불렀는데 7조 물론 이게 약간 좀 부풀려서 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7조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몇 년간 투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을 다 합쳐보면요. 한 0.5조 달러라고 합니다. 매출이요. 그럼 전 세계 반도체 다 팔아도? 근데 캐펙스는 얼마냐?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은 엄청나게 버는 거 다 투자하잖아요. 그게 0.1조 달러라고 해요. 근데 자 생각해 보시면 샘 알트먼이 조달하려고 하는 돈의 크기는 매출입니까? 캐펙스입니까? 캐펙스죠. 그쵸. 돈 조달해서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7조 달러를 불렀으니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라는 거죠. 70배는 못해도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캐펙스를 한다는 거는 0.1조 달러를 캐펙스를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0.5조 달러의 매출을 약간 이제 노리고 그죠? 그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0.5조 달러의 반도체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데이터 센터 기업들, 빅테크들에게는 그게 또 캐펙스입니다. 반도체 사는 건 캐펙스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 0.5조 달러를 써서 그 이상의 1조 달러, 2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도체를 사는 거죠. 그렇다면은 근데 그 캐펙스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7조 달러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커질 시장이냐라는 거죠. 아무리 허풍이 붙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버블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단기간에 좀 급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놀랍네요, 진짜. 그럼 만약에 7조의 캐펙스인데 매출이 한 5배, 그러니까 7조 달러, 7호 35조 달러의 매출이 팔려요. 근데 그 매출을 산 거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뭐 구글이에요. 뭐 이런 애들이 샀어요. 그들은 캐펙스니까. 그렇죠. 걔들한테 캐펙스니까 그러면 또 몇 배입니까 이게 아마 35조 계산도 안 되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나오겠습니다만 AI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고 또 이미 우리 그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은 또 0.1조 그러니까 그죠 0.1조 달러를 또 모집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맞긴 맞다. 근데 지금 단기간으로 세가 왔다는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러분들 보실 텐데 기준점 하나만 잡아드리면 아까 그 가이던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텍스트로 썼어요. 여러분들 4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 20빌리언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억 달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4분기가 엄청 서프라이즈가 안 나올 거라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향 매출에 미스가 있잖아요. 그게 한 4-5빌리언 정도 된단 말이에요. 40억에서 50억 그 달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가이던스보다는 잘 나와야죠. 그러나 그렇죠. 아무리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해서 가이던스랑 붙거나 들나오면 이거는 쇼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21빌리언은 좀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괜찮아. 많이 비트 안 해도 돼. 1분기 가이던스를 보겠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IB들의 그런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21빌리언 후반에서 22빌리언 중반 정도가 좀 컨센서스로 모여 있습니다만 이들은 항상 마음속에 더 생각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24에서 25빌리언, 240억에서 250억 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거 이상이 나와야 된다. 눈이 너무 높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계속 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허들이 높다.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아까 과거 히스토리 보여주셨는데 지난 분기가 얼마였었죠? 한 182억 맞아요. 달러, 18빌리언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성장률이 요번 4분기로 하면 진짜 떨어진 거죠. 10% 네네. 난파기니까. 근데 1분기 가이던스의 시장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요 자료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뭐 TSMC 주가를 또 뭐 이렇게 시나리오 하면서 만든 거긴 하나. 네. 자 여기서 자 보면은 이게 240억 달러를 상회화 뛰어넘을 확률 20%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은 220억에서 240억 달러의 확률 60%. 물론 이래도 TSMC는 오르지 않겠냐라고 써놨지만 네. 그리고 220억 달러 미만일 확률 20% 썼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모건 스탠리의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를 확률은 몇 퍼센트, 20%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시장 기대치는 이미 거의 240억, 250억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네. 그 정도로 지금 허들이 높다. 예. 엔비디아에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빡빡하다. 네, 빡빡한 예. 그런 빡빡하네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특히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1분기 가이던스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조정은 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길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건 2분기부터입니다. 엔비디아는요. 왜냐하면 중국향 특히 H20은 2분기부터 판매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중국향 매출이 복원이 돼요. 장기적으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예. 또 2분기부터는 H200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기 그 기간이 줄어들었다. 그런 뉴스 보셨을 무슨 거예요. 대기요? 무슨 대기? H100 대기 리드 리드 타임이 타임? 네. 한 3-4달로 줄어들었다. 당연한 겁니다. H200을 살 거니까요. 네, 그래서 2분기부터 H200 이제 판매될 거고 4분기부터는 B100이 판매가 될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매출이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TSMC 코어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2분기부터는 인텔에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맡깁니다. 포베로스라고 하는데요. 예. 한 웨이퍼 기준 월간 5,000장 정도씩 인텔의 패키징을 맡깁니다. 그러면 10에서 15% 네. 지금 TSMC 캐파로 보면 네. TSMC가 한 4만 장까지 늘어났을 거예요. 네. 그럼 또 늘어나는 거예요. 2분기부터.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분기 사실 저는 그래서 2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5월 또 세 달 뒤인 5월 한 20 며칠 정도 되면은 인텔의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있을 때 네. 요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겠죠. 그때 저는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때가 중요하겠네요. 네네.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번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허들이 높은 게 있는데 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엔비디아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번에 빠져도 우리 GTC 2024가 3월 18일부터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때 다시 오를 거야. 왜냐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공개를 할 건데 이미 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요새 황 사장님이 되게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하겠다. 이거는 그냥 뭐 GPT랑 제미나이랑 한판 붙겠다. 떡밥이 너무 많다.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 예. 또 하나 엔비디아의 유일한 단점은 그냥 호텔 뷔페였다는 거죠. 떡볶이가 먹고 싶은 사람한테도 호텔 뷔페를 그렇죠. 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준비해서.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추론으로 가면 아니죠. 커스텀 칩이 필요한데 그쵸. 엔비디아가 한다고 했죠. 커스텀 칩.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데가 브로드컴하고 마벨입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빅테크들이요 커스텀 칩을 만들 때 자기들만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브로드컴과 마벨이었던 거고요. 그 시장이 이미 있어요. 꽤 그런 얘들이 그 포션이 있습니다. 매출 포션이.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순간 빅테크들아 니네 그런 노력하지 마. 그냥 내가 커스텀도 다 해줄게. 약간 그러면은 뭐 당장은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말고는 그 반도체를 공급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LLM을 갖고 있는 뭐 오픈 AI라든지 삐져갖고 나중에는 야 우리가 그러니까 7조 그래서 달러 7조 달러 맞아요. 그래서 7조 달러 네네네네. 종속될 거가 보이니까. 사실 추론에서는 경쟁할 줄 알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진짜 다 종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 그럼 엔비디아가 이 커스텀 칩이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도 호텔 뷔페 팔다가 이제는 쪼개서 팔아야죠. 분식집 좀 싸게 팔아야죠. 네네. 너는 분식집, 너는 뭐 짜장면집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판매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 대신 파이를 더 그죠? 마켓 쉐어를 굉장히 늘려나갈 수 있을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저승사자 같은 그런 멘트였죠.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는 좋아질 포인트가 훨씬 많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엔비디아를 되게 많은 IB들이 사놨을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도 엄청 많이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에 정말 엔비디아의 먼 미래를 보고 그냥 강력 홀딩하는 투자자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시세를 보고 쫓아온 단기 투자자들은 이번에 매물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조짐이 지금 시간에서 보시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쏠렸냐 이게 자료 보여주시면 물론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꼭 나쁘다는 건 아니죠. AI 시대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건데 그 테크 쪽으로 이 자금이 얼만큼 테크 펀드, 테크 펀드 쪽으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냐는 건데요. 마지막 삐쭉 솟은 게 올해인데 올해는 근데 ITD네. 그러니까 이제 연율화 시킨 겁니다. 연율화. 연율화 시켜서. 애니얼 그 큐뮬레이티브 한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 속도로 다 연말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벌써 사실 보면 20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대급 쏠림이기도 하다. 이건 좀 해설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되게 멀리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폼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작년 상반기 같은 그런 박스권이 나오면 못 견디는 분들은 안 태우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말 진성들만 태우고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고 또 약간 다른 정말 그 내러티브로 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2분기부터 좋아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많이 파시는 거는 조정에 대한 베팅이니까 대비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서 그냥 기대치를 낮추고 보유하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와, 참 이게 어찌 보면은 무섭네요. 지금 무서운데 그러니까 멘탈을 잘 정비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거는 요새 젠슨왕 황 사장님 되게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되게 특히 이제 자녀분들에게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한때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보면 코딩 열풍이 엄청 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물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요 논리력을 키우는 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그런 전공을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게 GPTs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황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다시 전공을 선택하면 생명과학 쪽을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그게 엔지니어링과 지금 융합되고 있다. 근데 그게 생명공학 드디어 나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형님 생명공학 출신이다. 정말요? 생명과학과 이조기조님. 이게 드디어 나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전공을 10분 발휘하실 때가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또 어떻게 접목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뭐 네모라고 뭐 그러니까요. 하는데 의미를 모르겠어요. AI 바이오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AI 바이오. 왜냐면은 이게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그 AI가 접목됐을 때 굉장히 큰 생산성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신약 개발, 진단, 그죠?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네. AI랑 접목시키는 거를 지금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엔비디아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정말 그 황 사장님도 이제 부자잖아요. 네. 부자들의 마지막 고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살지? 거. 그래서 이건 네. 영원한 테마인 거예요. 이런 생명공학 쪽은. 그래서 당연히 정말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저희도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그걸 이루고 나면 보이는 거는 건강밖에 없는 거죠. 장수, 무병장수. 그래서 저는 뭐 요번에 이제 뭐 썰틴F에 등장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단기적으로야 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길게 보면 굉장히 다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고 네. 황 사장님이 찍어준 거는 생명공학과 AI가 본인의 장점인 그죠 엔지니어링이 만나는 분야.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샘 알트먼하고 일론 머스크가 같이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서 같이 대화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두 가지를 만약에 앞으로 본다면 AI, 인공지능하고 그때 당시는 그 두 분이 유전공학 같은 네. 그러니까 유전자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딱 두 개 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의 그 교집합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유전자 연구를 왜 합니까? 그렇죠. 병을 사전에 네. 제거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거네. 이겁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어쨌든 조정 가능성이 한 6대 4 정도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11%의 변동성이 있대요. 오르고 내리고. 예. 옵션 트레이더들이 네네.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11%의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플러스 11일 것 같냐, 마이너스 11일 것 같냐라고 봤을 때, 플러스 11에 강한 베팅을 하기 좀 어려운 지금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네. 조정은 있겠으나 그거를 여러분들 다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 조정 이후에 다시 관심을 갖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쪽 특히 이제 황 사장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11%라고 하는 건 당일이죠? 예. 당일이죠. 저는 사실 뭐 썰틴F를 보면서 이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저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러고 말았지. 네. 왜 했을까를 생각을 안 해봤네 한 번. 그리고 저는 그 인공지능하고 생명과학의 그 이제 되게 니즈가 맞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건데에 있어서 아직 너무나도 막연해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녹아달아서 그래요. 왜냐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연구원들이 그쵸, 연구실에서 네네. 수백 번. 그리고 또 수만 이게 분명히 누군가는 실패한 건데 그걸 또 하고 있다고요. 예. 진단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 그걸 AI에 AI 가 넣어서 대체해야 되는 그냥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시켜주면서 그리고 24시간 관찰하잖아요. 네. AI는 네. 사람은 잠을 자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래서 신약 개발이 뭐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거를 특히 물질 탐색 기간이 한 그쵸. 5, 6년 네. 걸리는데 그거를 반 이상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탐색한 물질의 그런 히트레이시오도 굉장히 높여질 수 있는. 예. 사실 해보면 다 아니고 뭐 1% 미만인데 네. 그거를 조금 더 높여주고 예. 그리고 시간을 단축해주고 그리고 진단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이게 어딘가는 논문이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의사 선생님도 그걸 다 못 보잖아요. 자정하죠. 근데 네. 정확하게 영상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진단을 해낼 수 있는 게 AI고, 그렇죠? 더 네. 빠른 정말 인간의 정말 한 10,000분의 의사 선생님이 학습하는 거를 그냥 쫙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생명공학. 와 오늘 딱 꽂혔습니다. 생명공학. 네. 근데 그거를 천천히 여러분들 천천히. 실적 발표 보시고 알겠습니다. 천천히 예. 준비를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저 이게 좀 알려주세요. 지금 아니에요. 나 막 지금 아니에요. 뛰어다니면 지금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사고 싶은 분들은요. 자 여러분들 자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한 달 반 정도 엔비디아를 못 사서 안달이셨던 분들이 네.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 11%가 만약에 빠지잖아요. 네. 그분들은 사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네. 네, 그거는 그 분이 시세에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니까 좋은 주식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말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는 기업 그리고 AI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횡보할 때 편안하게 좀 그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으시니까요. 예. 좀 느긋하게 사도 되겠죠.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만약에 이번에 또 조정이 안 오고 가면은 그러면 다른 걸 또 찾아 이 세상에 또 기회는 다른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조금 느긋하게 하시되 그때 사고 싶었는데 모든 게 그렇잖아. 왜 물건은 할인하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가는데 주식은 할인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냐고요. 그쵸? 맞아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건 우리는 그거를 자산으로 보지 않고 숫자 그런 뭔가 시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말. 예. 공부를 하셔야만 조정받았을 때 흥보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참.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21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1일에 실적 발표가 목요일 새벽.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응 방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희성 지점장님 함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